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192페이지 테마 25번 양도의 개념과 비과세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속세 양도의 개념은 과세 대상과 묶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최근에 뜸했었는데, 자, 어떻든 간에 그동안 뜸했었죠. 그래서 요 양도의 개념, 요거는 이제 유형, 요것은 이제 시험에서 35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세 대상과 묶어서 나올 수 있고요. 또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34회 시험에서 이게 이제 비과세 소득의 종류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4회에서도 뭐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35에서는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 중요하고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자, 학습 범위, 학습 방법, 핵심 쟁점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보시면요. 먼저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양도속세 양도는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보세요. 양도속세 양도는 한마디로 사실상 자,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꼭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을 본다. 이러면 틀리죠? 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주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더 줄이면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대답해 보십시오.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또 봅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또 여러분, 주택 건설 사업자가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시, 자, 보세요. 여러분, 사업자가 팔았잖아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건데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이건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그래서 사업소득이고, 자, 이것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건설업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거. 사업자가 팔았으니까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 되는 게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이 있는데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건설업입니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양도의 형태입니다. 양도속세, 양도가 뭔지를 배웠고요. 이제 양도의 형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나오면요, 항상 여러분이 이런 표가 나오면,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냐면 창구문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왼쪽 창구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재하면 적재하듯이 쭉 한 가지 기억하고, 또 상상해요. 나와가지고, 자, 오른쪽 창구문 앞에 서서 창구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오른쪽 창구문에 열고 들어가서 창구에 하나씩 적재하듯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시험장에서 헷갈릴 때 왼쪽에서 봤는지 오른쪽에서 봤는지로 여러분들이 또 답을 골라낼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먼저 자, 여러분이 왼쪽 창구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럴 때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매매, 대표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 교환은 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재산을 맞바꿀 때, 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사실상 이전하고 상대방 부동산 받고 이전하니까 교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출자자가 있고 설립되는 회사가 있으면, 자,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하죠.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설립회사로부터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당합니다.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도 양도당하는데 대물변제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금전 2억 원을 대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됐고 을이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당합니다. 자, 그래서 대물변제요.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부동산 이전했을 때 양도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부동산 등을 이전했다. 여러분,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그 위자료를 주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당합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 이전.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 역시 똑같습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조세 물납도 양도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물납한다, 지자체. 그러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당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아니 세금을 내는데 또 세금을 받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써야 되는 거고 그건 변론으로 하고 조세 물납도 양도당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하게 되면 이혼의 위자료를 줬는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위자료를 줬다. 그러면 자,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배우자 직계전배속 이외의자 간의 부담부 증여에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해당하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제가 맨날 취득세도 그렇고 똑같은 예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요. 취득세도 그렇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자, 증여자 갑이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5억 상당의 토지를 근데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진짜 얘가 고마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죠? 수증자가, 자, 보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요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들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요 3억 원 요 사례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공짜로 준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양도에 해당한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 똑같은 사례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수강생들이 딱 보수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아싸 통과 안 푸는데 계산 문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례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 3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되고요.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갚아야 하는 돈,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수동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요 사례 같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부담부 중에서 취득세에서는 이 수동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수동자가 증여자한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취득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요. 배우자, 근데 잠깐만요. 배우자 직계점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 증여, 수동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에 배우자 직계점속 간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여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중고등 자녀한테 아빠가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3억 원 학원 갔다 와서 저 밤 11시인데 그때부터 부지런히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3억 원 갚을게.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요 채무인수액, 근데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수동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 자,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단 배우자 직계점속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항상은 아니에요.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 증여,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수용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한테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니까 토지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경매나 공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입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찾아와서 제 친구 얘기인데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요? 예, 괜찮아요. 자, 제 친구네 집이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럴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는 주부 수강생을 제가 불러가지고 자,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다. 1억에 사는데 7천에 경락되면 1억에 사서 7천에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 3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공매, 경매도 양도당한다. 자,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 변제 충당, 매각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다.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을이 갑한테,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산을 이제 담보로, 갑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금전을 대어받습니다. 제가 재봉틀 판례로 맨날 얘기하는데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 바느질을 해서 굴려서 한 집안의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여전히 이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사용 수익합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처분권만 이전하죠. 이런 게 양도담보 계약입니다. 자, 금전을 자산을 담보로 대여받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 내용을 보면, 갑이 이 자산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잖아요. 양도담보계약은 이런 거예요. 사용 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갖습니다. 근데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그러니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갚았어요. 채무자가 얘 지금 채무자고 갑 채무자고 을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변제액에 돈을 갚으면 담보사유 소멸돼서 채권자로
목적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오르잖아요. 이 담보사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 환원 다시 오는 것은 양도당하지 않고요. 근데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매각합니다. 제3자에게 매각했다. 자,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결론만 하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해당한다. 이렇게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자, 공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매입한 채비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해서 매각한다? 이때는 양도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환지 처분에 의해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환지인데요. 요거 9번하고 10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봐놓습니다. 자, 감환지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감환지.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인데요. 갑이란 사람이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예요. 300제곱미터인데 권리 면적이. 근데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사업 종료하고 환지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갑은요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자, 그다음에 얘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수령해야 됩니까?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을 수령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환지 권리가 줄었습니다. 감환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환지 권리가 줄어든 감환지의 경우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감환지. 물론 이제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입니다. 감환지. 권리면적 300제곱미터에다가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은 것을 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10번 가볍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문을 다시 여기 왼쪽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 참고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재하듯이 기억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까 자,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단 여기 보세요. 8번. 아까 양도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밀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분의 변동 없는 공밀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지분 감소하고 요거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유물 분할은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습니다.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50%씩 지분이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했다. 자,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취득한 거 없고 준 거 없잖아요. 대가받고. 그러니까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공유물을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지분의 변동이 없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경은 단순 분할은. 근데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갑은 10%만큼 늘어났고 을은 줄어들었습니다.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받고 이전했어요.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자, 무상으로 만약에 공유지분권을 을이 갑한테 이전하면 무상 이전이면 요거는 증여에 해당되고요. 근데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러면 공유지분권 10%를 그러면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의 단순물화는 양도당하지 않고,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지분 감소로요. 자, 만약에 지분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자, 양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분이 변동한 공유일 분할의 경우로서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자, 요거는 공유지분권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근데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물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환지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로 지분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 소득세법 법령 내용이니까 꼭 좀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뭐 이런 양도안보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분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이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자, 도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 지역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1 토지를 환지받습니다. 자,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겠죠? 논밭이었다가 대로. 자, 그럴 때 이 사업 시행자에서 토지 소유자로 환지해 줄 때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 공공용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이때 요 이전은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분 변경이 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책적 목적으로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왔다 갔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환지 처분으로 지분 변경이 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또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토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토지 소유자 을입니다. 지적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만 알아두시고,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 자, 잘못 온 거 무효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랬으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이 아니라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신탁이라든가 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요.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신탁 해지로.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세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단 대관계가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는데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위자료 주면서 부동산으로 위자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쫄 거 없어요. 집에서 가사 노동만 했어도 판사가 한 40% 정도 재산분할 인정해 줍니다. 보통 평범한 가정들은. 그러면 자, 재산분할 청구 행사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봐가지고, 그렇죠? 아, 여러분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입어서 돈 번 거지.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준 거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 꼭 비교합니다. 공매 경매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을 말합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공매 경매는 양도해당하지만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채무자, 그 다음에 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근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병입니다. 병이라는 사람 소유예요. 자, 보세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대가 받을 때 물상보증인. 이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었잖아요. 그럴 때 채무자 갑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깁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 병은 이게 웬 날벼락이나 내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재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인 병이요. 이럴 때는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공매 경매는 원래 양도해당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쭉 읽으면서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양도수익이 비과세되느냐? 자, 먼저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합니다.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빚잔치가 벌어집니다. 빚잔치가 벌어져요.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양도세에 대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털터리라고 인정했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자 보세요,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일제시대 때 예전에요.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예전에 보면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 종이로 돼 있고 그랬었어요. 부정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GPS로 측량을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네 땅 아니네, 측량 다시 해보니까 빨리 내놔. 너 가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정확하게 측량하고 디지털 작업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적 재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다시 측량을 했더니 자, 면적 이게 달라진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막 주고 그럴 수는 없고, 토지 현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적공무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럴 때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여러분, 주는 주체도 공적 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 대가를 받아야지 사실상 유상이전인데, 실제 토지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는 그대로 있고 공무상 면적만 감소하면서 지급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비과세합니다. 자,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 제외하고 부소지 양도리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그래서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고가주택은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배제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우리 다음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오면 항상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요.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또 1세대 1주택과 부소지 양도에 의한 소득 비과세,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입니다. 꼭
꼭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다가 슬쩍 뭘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냐면 여기 봅니다. 다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일정한 농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이라든가 또 8년 제촌 자격 농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소지하면서 작용한 농지, 8년 제촌이요. 자, 봅니다. 8년 제촌 자격 농지. 양도소득은 8년 제촌 자격 농지. 양도소득이요. 자, 이런 것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틀린 것은 얘네들 쫙 깔아놓고 이거 들어있으면 이 감면소득, 얘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니까 얘네들을 골라야 돼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이나 8년 제천 자격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거.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거. 요거 체크합니다. 쟤들 비과세 소득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할을 위한 비과세요. 34회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 아까 기출문제 표시가 빠졌는데 이 34회 시험에서 요거 알고 있으면 요거 요건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비과세 문제에서 요거 요건 알고 있는지 농지 교환 또는 분할을 위한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을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교환 분합의 요건입니다.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이하인데 요걸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요 얘기는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는데요. 요거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자,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입니다.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8억입니다. 그러면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따져보겠습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이 2억. 큰 편 토지 가격이 여기서는 10억이죠.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라는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지. 자, 그러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 2억 5천보다 지금 작거나 같죠? 작죠? 그러니까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그러면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따져보겠습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 여기서 5억이죠? 10억에서 5억 뺀 차액, 5억이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액이 지금 작은 게 아니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요건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34회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 34회 때 정답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데 요거 뭐 미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초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 분합의 사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환 분합의 사유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은 국가 지자체가 개입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적어서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입니다.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단서 조건이 없는데 리을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자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 아니고요. 또 얘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 교환 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몇 년이냐? 3년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교환보람의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기간은 무조건 3년. 자, 그리고 여기서 농지라는 것은 논밭 과수원으로서, 여기서 농지라는 것은 논밭 과수원으로서요,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 시험에 자, 농지라는 것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 바꾼 적도 있는데 아니고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지목은 논밭 과수원 3개 지목이고요. 교환보람의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기간은 3년. 그리고 교환보람의 요건 꼭 기억합니다. 교환보람파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표기출 문제 28회 때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는데요. 자, 1번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에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그랬죠. 해당하지 않고. 부담보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해당하죠. 증여자가 또는 수증자가 대신값 받아주니까 채무면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했습니다. 여러분,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재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상해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네요. 네, 요거.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것도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제출, 여기서 본인은 자기를 말하죠. 자기 본인은 자, 물상보증인 본인 자기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물상보증인이 웬 날벼락이나 경매에 참여해서 제출하는 것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경매는 양도당하지만 이런 경우는 양도당하지 않고요. 자,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195페이지입니다. 20회 때 문제인데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자, 몇 년? 자, 여러분 교환보람이나 소득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에요? 3년. 무조건 3년. 3년 이상 농지 소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되죠. 단서 조건이 있죠.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은 단서 조건 3년 이상 신농지에서 거주 경작해야 한다. 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나왔다. 몇 년? 무조건 3년입니다. 3년 이내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포함해서 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 교환으로 인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간 나왔다 3년 그리고 4분의 1.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196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올해 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의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 여러분,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걸 주면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자, 이혼의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2번 정답이죠?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의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동 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그냥 단순히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이 변동 없으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 여러분,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 경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면 이건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공매, 경매는 양도당하지만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사의 원인물이 환입될, 또 나왔네 이거. 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해당하는 이전은 양도당하고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고 꼭 알아둡니다.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도시벌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고르셔야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대상이 되죠? 토지로 바꿔주니까.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그 다음에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는, 자, 토지 소유권 이전하고 주식 출자 지금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사업자가 팔았네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지. 이거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지, 사업적으로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히 사업소득 중에서도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나오면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 그래서 자, 요거는 양도 사업소득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양도로 보는 경우 아닌 것은 요거 기억번 아니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번, 그 다음에 요거 미음번, 기억 디귿 미음번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 양도세 대상을 물어보면서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의 유형과 같이 묶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자가 국내 소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배우자 직계증서 간의 거래는 아니다. 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교환. 자, 관련 요건 모두 충족했습니다. 지적경계선 삐뚤삐뚤해가지고 토지 교환합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인수액 상당해요. 자,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죠. 그래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공매, 경매. 공매, 경매는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도시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자, 그래서 양도 대상, 소득세 대상이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대상이 아닌 거,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미음번.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역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넘어가 버렸네요.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제시되지 않은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초부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소득이죠? 비과세고. 그 다음에 8년 제천 자격 농지 양도소득은 이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양도라는 소득 비과세죠? 비과세 소득이고.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요거는요. 자, 여러분. 자,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지. 요거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요거는
자,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건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감소됐을 때가 비과세 소득이지. 그래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양도소득은 요거 비과세 대상 소득이 몇 개인가?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은 여러분요 2개가 되겠죠? 2개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8년 제천 적용 농지나 대토하는 농지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라는 거,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거. 자,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학적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요거 조정금, 여기 이제 비과세 소득이지, 요 비과세 소득이지.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나중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요. 이건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가 대상 비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테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어려워집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예정신고, 확정휴가 납부 등 중요한 테마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